자, 일단 오늘 프리뷰 진행해보면, 이제 클리블랜드랑 LA 다저스 경기부터 갑니다.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와 다저스 경기는 다저스가 타격으로 상위 타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 승리를 조금 여유롭게 가져갔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초반에 기세 싸움에서 선발은 클리블랜드가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비를 저도 한번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이비가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굉장히 잘 던져줬죠. 이 브레이킹 볼의 자신감이 선수 스스로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메이기의 제구가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 클리블랜드 타선이 다저스의 이름값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 뿐이지, 메이의 공을 못 칠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이제 산타나가 DTD가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타선이 좀 약해지는 거는 있어요. 결국 스티븐 칸이랑 만자르도 그 다음에 이제 호세 라미레즈 세 명이서 조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힘이 빠져버리는 클리브랜드 타선이 다저스의 타선을 앞설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저스의 승을 보게 됩니다만, 선발 싸움에서부터 바이비를 다저스가 찢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이거는 됐다, 다른 경기 보러 가야지 하면서 다른 경기 편안하게 관전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점수도 조금 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바이비를 상대로 만약에 이제 다저스가 초반에 버티지 못하면 이제 내일 불펜에서 당장 클리블랜드가 에린 스미스 그 다음에 클라스의 3인방을 투입을 시킬 수 있는 날이 돼버립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알라드까지. 그러면 투수 운영에서 지금 다저스의 불펜진이 불안하죠. 더군다나 메이도 제구 때문에 투구수 관리 안 되면서 이닝수가 길지 못하다 보니까 불펜 싸움까지 흘러갔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좀 더 할만하다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그럼 어쩌면은 좀 똥배지면서도 클리블랜드 2.5 프랜승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이제 세인트루이스인데 이제 스가노랑 팔렌테의 맞대결입니다. 사실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러츠맨이 부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타선의 지금 포수가 지금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많이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러츠맨도 지금 포수 이탈이고 게리 산체스도 포수 지금 부상으로 이탈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타격에서 좀 많이 좋은 힘을 보태줬었던 그, 그 누구죠? 라오네아노 걔도 이제 아직까지 복귀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볼티모어의 타선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했을 때 볼티모어의 지금의 타선은 러츠맨이 빠지는 거는 포수 리딩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타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걔가 빠지면서 만약에 할러데이랑 그 다음에 건너 앤더슨 나오고 이제 저 누구야 마운트 캐슬에 5원 들어오면서 이제 1, 2, 3, 4번이 더 강하게 구축이 되었을 때 볼티모어가 몰아칠 수 있는 힘이 최근 타율적으로 보면은 데이터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추세예요. 오히려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지금 브럴슨이라던가 도노반이 굉장히 분전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워커라든지 누빠라든지 아레나도 콘트레라스의 타격감이 조금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캇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스가노와 팔렌테의 싸움에서도 좀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볼티모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기가 오늘 2.6배당 삭감이 있어요. 2.6배당 삭감이 굉장히 많은 삭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면 국내에서는 볼티모어가 1.72배로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세인트루이스에게 1.9배당, 볼티모어에게 1.98배당 주면서 세인트루이스의 약 정배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 지표상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 스가누가 보여주는 하데이트 허용률이라던가 팔렌테에 비교했을 때 그게 굉장히 우수하고, 이 볼넷 허용치 수준을 따지면은 세인트루이스의 출루율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볼티모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데이터가 저에게는 조금 더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리고 디트로이트랑 샌프란시스코,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께서 이 경기를 두고 언더를 가야 되나 아니냐 이걸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이미 뭐 웹에 대한 기량 자체는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사실 홈이었다면은 고민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세인트루이스의 뭐 승리 아니면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웹이 사실 이번 시즌도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성적에 대한 기복은 이 홈에 비해서 조금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 홈에서 5경기 3승 1패 1.39 ERA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86 ERA가 나오고 있고, 피안타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ERA 관리가 조금은 덜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경기도 사실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략할 여지가 생긴다라고는 봐야 되는데, 그 수준이 지금의 디트로이트 타선을 봐가지고는 활약상을 봤을 때는 많은 수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볼티모어래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이 플라우티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은 꽤나 괜찮다고 보입니다. 다만 오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이라도 정배당을 받은 이유가 결국 어제 디트로이트가 올인을 때렸죠. 불펜에서 전부 올인을 때렸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은 플라우티 입장에서도 이닝을 길게 끌어가줘야 되는 좀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된다라고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오늘도 후반 싸움에서 디트로이트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여부를 따져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디트로이트가 이 스쿠발이 너무나도 뛰어난 활약으로 커리어 첫 완봉승을 그 전날에 기록해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 불펜들이 연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래도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애틀랜타입니다. 스트라이더랑 수아레즈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를 가지고 논할 거는 못 돼요. 왜냐면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드디어 아쿠냐 주니어가 돌아왔고, 또 복귀 1년 만에 첫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이 홈런포를 초구에 때려버리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남겨놓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쿠냐 주니어까지 합류한 이 애틀랜타의 타선에 지금 발드윈부터 지금 올슨,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오주나, 그 다음에 라일리, 이런 상위 타선의 타격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와중 스트라이더가 과연 저번 경기의 부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도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애틀랜타가 지금 당장의 필라델피아 타선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타선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필라델피아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만, 만약에 스트라이더가 정상 기량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애틀랜타가 꽤나 많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펜 싸움에서도 필라델피아는 불안하고 타선도 조금 밀리고, 그래서 이게 저 또한 구매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는 없는 경기인 게, 결국 스트라이더의 기량을 조금 더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초반에 털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오늘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승부를 걸고 들어가기는 좀 아쉬운 경기지 않나. 다만 만약에 스트라이더가 또 그런 커맨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략을 당해버리면 필라델피아의 홈 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죠.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불펜에서 필라델피아가 약한 점, 요거 전부 다 고려를 하면 결국에는 오버 게임이 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템파베이랑 미네소타인데, 이 경기는 사실 조 라이언의 기량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경기고요. 타이 브래들리의 기량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냐에 따라서 경기의 접근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미 미네소타의 정배당이 나온 거는 조 라이언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멤버십 영상으로도 이거를 분석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좀 강조드린 게 있는데, 이 조 라이언이 왜 평균 93마일밖에 안 나오는 빠른 공을 가지고 압도적인 이 피칭을 할 수 있느냐. 직구 피안타율이 1할 때 나오거든요. 왜 그런 성적이 나오느냐. 간략하게 말하면은 조 라이언은 이제 릴리스 포인트가
머리 쪽에서 높은 데서 나온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내려 꼽는다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얘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나오면서도 회전수가 안 밀리다 보니 이 공이 떨어지지 않고 쭉 뻗어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 공이 라이징 페스티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조라이언의 실제로 이 조라이언의 페스트볼이 이 수직 무브먼트죠. 그게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꽤나 많은 수치로 좀 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조라이언의 이 익스텐션 폭이죠. 이 던질 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이 벌어지는 폭, 예, 폭이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꽤 많은 수치,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 조라이언의 공은 낮고 더 타자와 가까운 쪽에서 발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타자 입장에선 체감 속도를 올리고 볼 끝이 살아온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타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라이언의 이 강점이 있다 보니 오늘 배당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간 거고, 미네소타 타격이 정말 안 좋죠.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코리아 홈런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컨택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타구들밖에 없었었고, 템파베이가 타선에서 훨씬 더 유리한데도 이거를 조라이언의 정배당을 준 거면 타이 브래들리가 얼마만큼 이거를 막아낼 수, 그 커터로 얼마만큼 미네소타 타선을 막아낼 수 있냐에 따라서 이게 미네소타 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펜 싸움까지 걸어가서 템파베이가 한번 비벼볼 것이냐. 타격은 어차피 조라이언 내려가면은 비등비등해지니까 불펜 싸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승패에서는 고 타이브레들리의 기량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건데, 결국에 그렇게 가보면은 좀 이렇게 점수가 오늘도 기준점이 사실 8.5점을 준 거면은 미네소타 정배당의 8.5점이면 타이브레들리가 털린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템파베이의 불펜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똥줄로 그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저는 언더 생각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미네소타 정배 라인은 납득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매츠랑 화이트삭스인데 이제 맥일과 캐논의 경기입니다. 이 맥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이 피칭 수준만 보더라도 사실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지표상으로는 또 긴 이닝을 던지지는 못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만약에 매츠가 이렇게 똥배당을 받았는데 매츠의 승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불펜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매츠가 불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썼던 자원에서는 이 브로잔의 투입은 꽤 조금 아쉽죠. 이게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 부토까지는 그러려는데 브로잔이 일단 멀티닝을 던지면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치 입장에서도 이 쓰는 불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자원이 살짝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브로잔 한 명이 막아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매치 입장에서도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그게 멀티닝 던지고 못 나오는 거는 좀 손실이 있다라고 파악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불펜을 사실 따져보면 가렛, 그 다음에 크라닉,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닉, 뭐 요 선에서 이제 아마 피칭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토가 또 연투를 해줄 수 있으면 자원 자체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삭스가 결국에 지금 이번 시즌에 홈에서도 그렇게 좋은 타격을 했습니다만 원정 오자마자 좀 시체가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았고, 이번 시즌 화이트삭스의 원정 승률 자체가 너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매츠가 너무 홈에서 막강한 타격을 보여주다 보니 이 캐논의 91마일짜리 싱커로는 사실 맥일이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인다고 한들 매츠가 맨징을 다 해줘야 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 매츠가 타격을 조금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사실 분석을 조금 포기하고 싶은 경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린치는 대체 선발입니다. 물론 이 싱어와 함께 데뷔를 하면서 이 캔자스시티에서 선발로서 시도를 했었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당장에 지금 라간스의 이탈로 루고와 같이 이탈해 있죠. 그래서 지금 린치가 선발로 올라간 건데,
결국 지금 선발로 나왔던 경기에서도 볼질하다 끝났었고 저번 경기에서도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다시 불펜으로 넘어가서도 지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이제 루틴 잡기도 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 과연 좌투수라는 이유로 오래 던지면서 버틸 수 있을까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표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올라왔던 선발 나왔던 경기에서는 볼질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 나왔었고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이게 신거를 꺼낸다라는 게 도박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친정팀을 상대로 첫 등판을 하는데 최근에도 싱어가 볼질을 좀 하고 있는데 얘가 캔자스시티 홈구장에서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친정팀 상대로 하면은 사실 살바도르 페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싱어에 대해서 잘 읽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캔자스시티도 꽤나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 신시내티 타격이 1차전에 너무 폭발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린치가 제정신을 차리고 볼질 안 한다면 좌타자에게 강한 타자는 신시내티 라인업에 사실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그나마 뭐 치는 게 뭐 헤이즈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델라크루즈, 프레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지금 타선에서 터지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멀리서 좀 지켜봐라 한 번만 좀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이 경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네. 일단 쪽지는 보내드렸습니다. 6월 3일까지 또 모시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보스턴이랑 이제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이랑 미러키 경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보스턴의 선발이 크로스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로스웰이라고 믿고 가도 사실 문제인데 아니라도 지금 보스턴은 문제예요. 지금 보스턴이 선발에서 부상 때문에 지금 이꼬라지가 난 건데 또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후크가 부상으로 빠진 것도 사실 빠진 거지만 그 외에 지금 타선에서 브래그먼이 또 부상자 명단에 들어왔고 뭐 요시다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브래그먼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아쉬운 타격감이 아쉬워지는 것도 분명히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러키가 크로스웰이라는 불펜급 자원이 나왔고 보스턴이 불펜 대리하고 성과를 볼 수 있을까 따져보면 당연히 미러키 정배당 받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서벨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대 전적을 보면은 사실 좋은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가 좀 없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오버를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저는 선발에서 TBD가 이미 걸린 이상 불펜데이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이미 확고한 이상 저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건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로 좀 그 리스크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컵스 콜로라도 경기인데 요거도 여러분들 오늘 배팅 못 하십니다. 강수 확률이 62%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배팅 하시면은 좀 피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진행될 수도 있겠죠. 강수 확률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비가 올 확률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에 그 리스크를 안고 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까지도 저는 제껴버립니다. 일단은 당연히 뭐 홀튼 불안합니다. 제구도 왔다 갔다 하고 좀 불안한데 어제도 똥줄승으로 컵스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마르케즈에다가 홀튼이 떠나서 컵스의 타선 홈 타선이면은 이건 이겨줘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일단 비 온다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텍사스랑 토론토 제가 이 경기도 어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우스먼도 정말 잘 던지고 디그로만큼만 버텨주면은 이거 불펜 싸움 가면 텍사스가 토론토에게 못 비빌 수도 있다. 오히려 토론토가 비빌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결국에는 이 선발 싸움에서 한 점 앞서 낸 토론토가 2대1로 불펜 싸움까지 지켜내면서 경기를 잡아냈었죠. 그리고 오늘 경기도 선발에서는 당연히 텍사스가 우위입니다. 근데 토론토 입장에서 프란시스 길게 운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제 가우스먼이 8이닝 피칭하고 그냥 호프만으로 끝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체드 그린, 유미 가르시아,
그 다음에 리틀 요런 애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한 명 더 하면은 거기에 뭐 가르 뭐 그 저 누구야 이런 일본에서 온 애 걔 있죠. 선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걔까지 해가지고 로드리게스까지 해서 좀 기용이 앵간치 다 되는 경기예요. 그러면은 이 프란시스가 지금 텍사스의 타선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당연히 안 좋죠. 성적 보면은 뭐 볼넷에 홈런에 맞아 나가는 거 출루까지 생각하면은 프란시스 굉장히 지표상으로는 좋지가 못합니다. 당연히 이발디가 선발 싸움에서는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안정적인 피칭을 따지면은 확실히 우세한 거는 맞는데 이 결국에 지금 이발디가 버티는 것만큼 프란시스가 텍사스의 지금 타선이 지표상으로만 따지고 보더라도 너무 안 좋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뭐 뭐 한 1, 2실점 선에서만 하면 텍사스 입장에서도 불펜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토론토가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저는 당장에 따지고 보더라도 수치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냥 뭐 지금 핵심이라고 해야 되죠. 최근 7경기 표본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롤디스 가르시아 1할 6푼 7리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드오프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죠. 그 헤게르티 걔도 1할 7푼 1리 치고 있고 그다음 랭포드 2할 2푼 딸이 그 다음에 저 조시영이 그나마 2할 7푼 정도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자 뭐 마르커스 시미언 1할 7푼 4리 제일 잘해줘야 되는 조시 스미스 8푼 3리 24타수 2안타 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아이고 그 일장 춘몽사님 아유 나눠서 네 확인입니다. 잘못 쏘셨나 보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텍사스의 타선이라면 프란시스도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만큼 타선이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오히려 네 반갑습니다. 오히려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 뭐 산탄데르 제가 계속 욕하고 있는데 산탄데르한테 걸리지 않고 타선을 돌릴 수만 있으면 이 최근에는 그 하위 타선에서 이제 발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클라스에 너무 잘해주고 있죠.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뭐 컬크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걔 뭐 그 누구야 보비셋도 당연히 꾸준한 활약이 있고 당장에 게레로 주니어만 힘 조금만 빼면은 당연히 토론토 입장에서 더 타격에서는 지금 날이 서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땐 지표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발디의 커브에 방망이 좀 많이 돌아갈 것 같긴 한데 그 직구 싸움에서는 못 칠 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프란시스의 이 볼질만 없으면 텍사스가 또 불펜 싸움 가서 방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어필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가 네, 요 경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요거 혹시 텍사스 정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저는 애둘러 말하자면 그냥 안 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단 딱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뭐 가르시아도 최근에 실점이 또 있었죠. 등판해가지고 그 불펜에서 로버트 가르시아 그 다음에 마무리 잭슨도 지금 불안해요. 거기에다가 당장에 마틴이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미들 투수가 쇼온 암스트롱 한 명이라는 것부터가 지금 텍사스는 신뢰할 게 못 됩니다. 불펜에서도 이발디가 8이닝 어제 가우스먼처럼 이발디가 던져야지 텍사스가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발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면은 뭐 텍사스 언더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이게 프란시스 덕분에 기준점이 8.5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틀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좀 그런 경기다라고 정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이랑 애틀레틱스입니다. 헌터 브라운 대 시어스 나옵니다. 결국 헌터 브라운이 저번에 우리가 이 템파베이 원정에서 저도 이 여러분들에게 휴스턴 승을 들었다가 한번 쉬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5월달 들어서 헌터 브라운의 제구가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 홈에서 좀 치료가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지표만 보면은 헌터 브라운의 공을 얘네들이 좀 때려요. 지금 앙도아르도 3타수 2안타에 로렌스 버틀러도 8타수 2안타. 그 다음에 루커 같은 경우도 14타수 지금 3할 오픈딸이면은 한 4안타 정도 때린 것 같죠. 거기에다가 그 슈에만 같은 경우도 5타수 3안타. 소도스트롬도 2타수 1안타. 윌슨도 3타수 1안타. 유리아스는 뭐 그냥 히플 하나 친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헌터 브라운에게 꽤나 공략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사실 오늘도 불안해요, 의외로. 다만 이번 시즌 전체적인 행보를 보고 지표를 보면은 애틀레틱스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지표를 본다면. 그래서 휴스턴이 정배받는 거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되고, 이미 또 하루를 정비를 했다 보니까 휴스턴 입장에서도 이제는 필승조 운영에서도 부하가 조금 덜해지죠.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되고, 아브레이유, 헤이더 전부 대기하게 될 거고, 아마 킹, 그 다음에 그 오커트, 뭐 그 다음에 워커트까지겠죠. 뭐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필승도 다 투입시키면은 사실 애틀레틱스가 점수 낼 구간이 구위적으로 따졌을 때는 쉽지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정배받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애틀레틱스가 지금 그나마 제가 이 경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배받는 경기 중에 좀 꺼려라, 좀 이거는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팅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유가, 유독 애틀레틱스가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9승 19패를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5할 승률 넘겨서 14승 12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원정에서 득점 수준 자체가 꽤나 잘 나오는 팀이 이 애틀레틱스입니다. 그리고 휴스턴도 꽤나 좌투수 표본이 많이 안 나오는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좌투수를 꽤 오랫동안 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시어스라는 좌투수가 나온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저는 보고 싶고, 오랜만에 또 상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요 경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텍사스랑 마찬가지로 두 경기, 요 경기랑 텍사스는 그렇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시어스가 ERA가 많이 올라간 것도 그 LA 인젤스 딱 전성기 때 딱 걸쳐가지고 제대로 털려버렸던 것 때문에 5월달 ERA가 좀 급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뭐 샌프란시스코전 불안했던 거 인정입니다만, 그 전까지 시어스의 피칭은 거의 매 경기 퀄리티 스타트 수준의 피칭이 나왔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그 수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휴스턴의 이 펀치력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보면은 사실 파레데스를 제외하고는 휴스턴 타선의 고정적인 장타 생산이 될 수 있는 타자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똑딱이 수준인데 오히려 애틀레틱스가 이 장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헌터 브라운이 재고 흔들리고 있고, 텍사스전에 좀 많이 로케이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는 여러분들께 요 경기와 마찬가지로 정배당 경기들 중에서는 추천드리지는 못하는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양키스 대 LA 에인절스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도 LA 에인절스가 지금 이제 부상에서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오베가 DTD가 걸려가지고 오늘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DTD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차전이죠. 어제 경기에 안 나왔었고 아직까지도 이게 해소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뭐죠? 8회 교체였나? 8회 교체로 빠지면서 8회였다. 8회 맞는 것 같다. 8회 교체로 빠지면서 얘가 이제 오늘도 못 나오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 포수 체제도 좀 흔들릴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다 양키스 입장에서 로돈의 피안타 관리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LA 엔젤스도 좌타에게 그렇게 강한 팀은 또 아니죠. LA 엔젤스의 좌타 타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다저스는 선발 싸움에서는
이 타일러 앤더슨에게는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좌투수에게 양키스가 약한 건 아닌데 이 타일러 앤더슨을 상대로 지금 저지마저도 6타수 무안타로 말리는 모습이 있어요. 실제 양키스의 지금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이 타율적으로 본다라면 리그 전체 1위입니다. 1위. 2할 8푼 1위로 애틀레틱스랑 공동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투에게 약한 건 아닙니다만 타일러 앤더슨에게 조금 약하다라는 게 살짝 거슬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양키스 타선은 골드슈미트랑 에런 저지가 해주지 못하면은 득점 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대승하고 마해나는 날에는 결국에 그리샴이나 벨린저 쪽에서 런이 나오고 아니면은 라이스가 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분산되어서 활약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안정적인 승리를 보는데 지금의 양키스의 타선은 그런 모습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도 투수전으로 버틴다고 봐야 되는 경기여면 핸디승보다는 그냥 정배당 경기도 물론 많이 있죠. 있는 경기들 중에서 그냥 일반승 정도로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의 LA 인저스의 타선이 지금 저번 주에 보다는 확실히 타선이 식었거든요. 분명히 식었습니다. 타선은 지금 그 샤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꽤나 식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양키스 일반승은 로돈이 좀 그래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오베가 안 나오게 되면은 포수 운영에서도 그렇지만 타격에서도 데미지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라인업 여론 보시고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양키스 쪽으로 좀 더 과감하게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든다라고 정리를 드립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애리조나랑 피츠버그 요것도 오늘 사실 많이들 생각은 하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로우즈는 미러키 전에 제가 던지는 걸 봤습니다. 일단 던지는 것도 봤는데 직구가 너무 정직해요. 그리고 힘이 좀 빨리 빠지더라고. 1회에 95마일까지 던져주긴 합니다만 3회부터 93마일까지 힘이 빠지면서 92마일까지 제가 5회 구속을 좀 목격을 했습니다. 선발로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아직 몸이 안 잡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일단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우타자들이 보통 저 투수를 상대할 때는 슬라이더를 많이 의식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서 시즌 지표를 봐도 이제 싱커 포심 다음으로 많이 상대하는 구종이 이 슬라이더가 스위퍼예요. 근데 이제 체인지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타자들이 좀 교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만 스위치 히터가 조금 배치가 된 애리조나이고 좌타자들이 좀 핵심이죠. 구리엘 주니어는 아니고 저 캐롤이 요새 좀 못하는 게 아쉬운데 4경기 연속 침묵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롤이 풀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데이터적으로 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오늘 경기 캐롤도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지금 수아레즈랑 조시 네일러가 오늘 중심 타선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상대적 지표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입니다. 코빈 번즈가 버텨주면 피츠버그의 원정 타율 어제 경기 제가 보여드린 분석하면서 프리뷰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피츠버그의 원정 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함께.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코빈 번지 버티고 불펜에서 사실 좀 걱정인데 어제 경기에서 지금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맥고프라던가 뭐 지금 필승조급 자원이라면 좀 쓰긴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빅스 그 다음에 쉘비 밀러 복귀를 한 이 마르티네즈 원래라면은 마르티네즈 아니면은 이제 AJ 퍽이 마무리니까 어제 홀드 내줬는데 오늘 연투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레이브먼도 연투가 가능하고요. 0.1이닝밖에 안 던졌으니까 이제 오늘도 그럼 불펜에서 애리조나가 사고는 없을 것 같고 피츠버그는 홀더맨도 지금 부상 DTD로 빠져 있는 데다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어제 이제 루키죠. 데뷔전 했는데 애쉬크래프트라고 데뷔전을 하면서 좀 땜빵을 떼어줬다 보니까 불펜에서 자원이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피츠버그도. 하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는 버러우스가 버텨줘야 되는데 코빈 번즈와 함께 마운드에 서 있는 기간 동안에 애리조나가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은 에반스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TBD라 가지고 이것도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왈가왈부 했다가 미리 베팅하셨다 피해보시고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에반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아마 언더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워싱턴도 하루 쉬어서 불펜을 좀 쉬게 했기도 했고, 이 좌투수가 나올 때 시애틀이 플랑코랑 그 다음에 누구죠? 텔레즈 이런 애들이 좀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걔네들이 타격감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때 무게감이 달라지는데, 걔네들이 빠지고 대체 자원이 너무 약하다 보니 결국 좌투수가 나올 때 시애틀의 득점이 줄어드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반스의 스위퍼에 워싱턴이 결국 그 브레이킹볼에 쉽게 대응하지는 못할 것 같고, 불펜 싸움 시애틀도 안 밀리죠. 그러면은 이 경기는 좀 점수가 안 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발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는 그냥 표 구매하신 분도 보이시겠지만 분석 불가라고 써놨습니다.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마이애미인데 이제 콜렉과 마이어의 대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샌디에고가 지금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연장 가가지고 끝내기 승리가 나왔는데 지금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오죠. 그리고 어제 마이애미가 의외로 불펜 쓴 게 필승 조급 불펜들이 아니에요. 그 이제 헬리케즈부터 시작해갖고 부하가 좀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아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어가 만약에 좀 버텨주는 상황이 나오면 또 이거 투수전 나오면서 마이애미가 비벼볼 수 있습니다. 왜? 샌디에고 어제 사실 오리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렉이 콜로라도 원정처럼 그렇게 완봉승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만약에 마이애미의 지금 똑딱이 타선이 또 이렇게 칠 수 있다. 사실 지표상으로 보면 마이애미가 못 치는 게 맞아요. 데이터상으로 못 친다는 거 나옵니다.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마이애미 타선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LA 엔젤스 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정까지도 타선이 그래도 똑딱이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즌 지표를 보면은 콜렉의 공은 마이애미가 못 친다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최근에 마이애미가 원정 시리즈를 치르면서 한 일주일 가량의 데이터를 보면은 콜렉도 조금 맞을 수 있다라고 지표가 좀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경기도 마이애미의 불펜 싸움에서 오히려 샌디에고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경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좀 마지막 경기 때 초반에 구매하신 거 다 끝나고 요것도 한번 사봐야지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배당 낮아도 마이애미 2.5 프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가 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전체는 끝이 나고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